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파란 대문님이 JB 단언컨대 이번 주말도 생방송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촌철님들을 위한 거니까 그리하세요. 건승을 빕니다. 왠지 뭔가 좀 약간 고소하다 이런 느낌이 좀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기다리신다는 거겠죠. 또 저렇게 삐딱하게 듣지 마시고요. 아무리 JB타임즈 정신이 삐딱선 정신이라고 하지만 촌철님들의 진위까지 삐딱하게 보진 마시고요. 그럼 더마카도 주말 특근하실래요? 네, 근데 토닥토닥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잠시 후에 녹음을 좀 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뭐 또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최성숙 님이 배즙을 보내주셨습니다. 배 고장 전남 나주에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분명히 지난번에 감사 인사를 이 방송에서 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소개가 왜 안 되냐며 소개가 될 때까지 보내신다는 심정으로 또 보내주셨는데 아유. 손편지도 담아주셨어요. 안 그러셔도 돼요. 네, 최성숙님 너무 감사하고 예. 일단 지난번에도 감사 인사를 했지만 JB 귀에 확 꽂히게 감사 인사 한마디 하세요. 아, 잘 먹고 있어요. 진짜로 좋아요. 네. JB가 저 감기 안 걸리고 저 목소리를 유지하는 게 최성숙님이 보내주신 배즙 덕분입니다. 네. 저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최성숙님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시선집중은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최성숙님이 아니고 최명숙님이랍니다. 죄송해요. 제가 성함을 또 잘못 말했네요. 오프닝에서 JB는 출연자 이름을 틀리고 더마카는 청취자 이름을 틀리고 죄송합니다. 최명숙님이시랍니다. 과로 증후군이라고 그냥 그렇게 핑계대고 넘어갑시다. 아유, 주말 생방이 네. 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소통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아시죠? 청취율 조사. 맞습니다. 추위도 잊고 소통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도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평소에 잘해야죠. 평소에. 저희 잘하고 있지 않나요? 평소에? 네. 그거는 촌철님들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JB 어떤 이야기죠? 어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지인이 경호처 직원인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에 괴로워하면서 그 심경을 적은 메시지를 자신한테 보내왔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았던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그 메시지 내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경호처 직원의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은 삭제를 했고요. 일부 좀 표현을 다듬어야 되는 부분은 좀 다듬었습니다. 그 점을 좀 미리 고지를 해드리면서 경호처 직원이 보낸 메시지 내용 지금부터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근무 중입니다. 춥고 불안합니다.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입니다.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큽니다.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이라 발악하는 것 같고요.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은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서 그냥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명예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경호처를 지난 2년간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정리되면 발본색원하고 경호처가 재건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님이 경호처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빨리 상황이 마무리돼서 경호처 직원들도 마음 편해지길 바랍니다. 라는 촌철을 보내주셨는데 네. 어제 윤건영 의원이 전한 것도 있죠. 그렇죠. 경호처 직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 월요일에 윤건영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 그리고 어제 청와대 출신 고민정 의원이 또 밝힌 내용이 있거든요. 차례로 들어보시죠. 경호처가 지금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원인에는 일부
핵심들, 김건희 라인의 핵심들이 분위기를 다 잡고 가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경호관들의 상당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게 뭐냐. 저 양반들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아, 그래요? 예.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 윤석열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아니고 평생을 경호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 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의 경호원들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두 경로로 전해진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 거의 같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최대 관심사이고 그것과 세트를 이루는 게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면 얼추 추정이 나옵니다. 김용현, 김건희 라인을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동요하고 있고 빨리 끝나기 원하고 있고 마지못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게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겠죠. 하지만 이런 추정보다 우선해서 짚을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지금 추정의 단서로 나열했던 것들 여기에 묻어있는 경호처 직원들의 심경인데요. 그건 명예와 자부심이 흔들리면서 받게 되는 극심한 심적 고통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물어야 하는데요. 이른바 라인을 탄 일부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뭡니까 도대체 이 직원들이? 자, 얘기를 조금만 확장해 봅시다.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의 고통이 심적 고통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되는데 자, 생계와 직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나가서 체포영장을 막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이 날아갑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경찰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증 자료를 분석을 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불법 행위 가담 정도를 가려서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예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연금이 날아갑니다. 이런 전원도 들리고 있습니다. 모 경호관의 경우 사석에서 이 상황이 끝나는 대로 경호처 때려칠 거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예와 연금에 직장까지 날아갈 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도대체 경호처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내몰려야 되는 겁니까? 이거부터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봤었는데 진짜 윗선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공들이 다 망쳐놓고 우리는 그러니까 경호관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공인데 경호가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공들이 다 망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안에서. 예. 정말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온갖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그게 명예로운 일이라면 모르겠어요. 사명감을 갖고 온갖 불리함을 다 감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 혐의자를 경호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불법으로 가로막는 일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자 한 명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극소수 맹종파가 내란 뒤처리에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명예로운 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과연 털끝만치라도 경호처 직원들 걱정을 할까요? 저는 이거에 제일 궁금했는데 그런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아, 나는 대의로 결단을 내린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을까 봐 고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이른바 이념형 투사로 설정하고 대의를 위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임하는 것 아니냐. 뭐 윤곽근 변호사의 말을 그러니까 따라가면 이렇게 해석이 따라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단코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념 축에도 낄 수 없는 택도 없는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뭐냐? 바로 이 점인데요. 이념형 투사는 순교를 자청할지언정 부하 뒤에 숨지는 않습니다. 역사에서 종종 보았던 전형적 인물상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거기 그 축에 끼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경호처 직원들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인간 벽을 쌓았던 55 경비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병사들의 고민도 어제 JTBC를 통해서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중에 한 병사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지시 불이행이 처벌이 더 커?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가 처벌이 더 커? 그러니까요. 아마 왜? 경호처 직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아니 경호처 직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 대상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경호 대상에 대한 공격이 불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성격이 그런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저거 다 떠나서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이 불의 세력입니까? 불의한 세력입니까? 불순 세력입니까? 네, 물프레님이 경호처의 고뇌가 느껴지네요. 부디 임무에 충실한 분들이 다치지 않고 불법에 가담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상록수님, 어공들만 처벌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머니마켓님, 눈에 보이는 게 경호처라서 그렇지 지금 나라 전체가 내란범들에게 감금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네네네. 답답한 형국을 좀 이렇게 촌철로 보내주셨고, 반면에 박혜구님은 작년 연말부터 온 국민을 우울하게 만든 비상계엄이 있은 후 하루하루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어제 대법원에서 성폭행범 JMS를 단죄했고 군사법원에서는 박정훈 대령 무죄가 선고되어 조금씩 정의가 바로 서고 네. 진실이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촌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어제 오늘 보도가 좀 나왔어요. 한 3주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일단 알려진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장기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경호처 직원들의 고뇌는 더 깊어지겠는데요. 딱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